자, 확인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보자. 자, 이걸 몰랐구나. 말로 한. 봐봐. 자. 봐봐. 박준아, 혹시 지난번에 예나한테 얘기 들었어? 아, 네. 그래. 진짜 얘기했구나. 그래, 잘했어. 전화해서. 전화를 했어 또? 이야, 전화까지 했어? 그래. 잘했어. 자, 봐봐. 다음에 강의실 좀 옮기든가 해야겠다. 여기 좁아갖고. 여기 뭐야, 여기. 풀이 어디 있는 거야, 뭐야. 근데 뭘 답으로 고른 거야? 뭘 답으로 고른지 모르겠는데? 이거 문제 안 뭐야? 아니, 진짜 문제다, 문제, 이 자식아. 진짜. 봐봐. 편해야지, 아가씨. 내 이런 센스 없는. 에이, 진짜. 응? 희한하네 이게. 요거는 아는데 요거는 모르고. 기준이 뭐지 이게? 알았어. 일단 알았습니다. 이게 요건가요?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니 그냥 여쭤본 거예요. 네. 자, 보자. 아니 그래서 답이 몇 번인데 아가씨 너도 왜 답을 안 보였어? 아니 문제를 풀어야지 자식들아. 아니 해석만 하면 어떡해. 응? 아니 얘는 풀고 얘는 안 풀고 뭐야 이거? 응? 아니 이건 쓸 필요 없어. 이건 문제가 아니니까 값에 내가 그냥 쓴 거야. 내용 이해를 위해서. 자. 이건 둘 다 맞는 거. 이것도 괜찮아. 에이 할 수 있잖아 이 정도 해서. 왜 다 공나누고도 할 수 있잖아 다들가. 응? 아니면 잘했는데. 잘 봤습니다. 일단은
제가 정말 좀 솔직하게 말하면 아니 단어장은 다 집어넣어 이 자식들아 단어 왜 여기서 단어 외우고 앉아서 다 집어넣어. 제가 오늘 아까 전에 12시 한 5분쯤이었어요. 12시 5분쯤에 제가 뭘 먼저 했냐면요. 일단은 첫 번째로 확인한 게 우리가 10명이잖아요. 저는 이제 오늘 출근하면서 아침부터 일어나자마자 내가 뭐 생각했는 줄 알아요? 오늘 과연 누가 나한테 혼날까 이 생각하면서 솔직히 왔거든요. 솔직히. 네. 그래서 12시 5분에 그 저 프로그램을 켰어요. 이제 어플로 딱 켜서 이제 얘네가 몇 시 몇 분 몇 초에 왔나 이제 쭉 봤지. 쭉 봤는데 일단 아무도 지각을 안 했더라고. 어라? 그래서 내가 잠실 들어간 거야. 어디 한번 보자 하면서. 근데 진짜 다 해왔네. 네. 잘했어. 솔직히 사실 저는 그동안 막 뭐 소리치고 뭐하고 하면서 항상 느꼈던 게 뭐였냐면 그때뿐이구나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갑자기 확 바뀔 줄은 몰랐어요. 확 바뀔 줄은 몰랐어. 그래서 어쨌든간 이게 오늘 하루로 안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쭉 유지가 되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숙제하시느라고. 자, 데일리 테스트 검사 다 했는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하단에 그 답지에 보시면 선생님이 이제 내용 요약을 이렇게 간단하게 써놨어요. 자, 무슨 내용이었는지 리뷰를 좀 해보고 보겠습니다. 자, 이 글은 뭐였냐면은 이제 그 글쓰기를 너가 만약에 한다면 구어체 버전으로 써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문어체가 아니라 구어체라는 건 우리가 평상시에 말하는 말투로서 글을 써라 라는 거였죠. 문어체라는 건 국어책 읽는 거. 재현이 또 딴 데 본다. 여기 본다. 자식아 여기를 보라고. 그래서 결국에 문어체라는 건 되게 복잡하고 막 그런 형식이잖아요. 그렇잖아. 딱딱하고 막 이렇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쓰지 말고 마치 야 점심 뭐 먹으러 갈래? 거의 요 정도 수준으로 이제 글을 써라 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이 글의 제목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결국 이 글에서 중요한 건 뭐다? 일단은 글쓰기라는 이제 소재가 나와야겠고 글쓰기라는 소재를 기반으로 구어체가 문어체보다 낫다라는 됐어요? 이런 뉘앙스의 말이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이제 3번이 된 건데 여기에서 oral language for writing이라고 나와 있죠. 일단 글쓰기 writing 소재 나와 있고요. 그리고 oral language가 바로 말하는 언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입으로 하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입으로 하는 언어라는 것 자체가 뭡니까? 구어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본문에는 스포큰 랭귀지로 나와 있는데 내가 여기다 스포큰 랭귀지 쓰면 겁나 쉽겠지. 그래서 살짝 바꾼 거야. 그래서 글쓰기에 구어를 사용하는 것의 필요성이라고 이렇게 제목이 나왔습니다. 구어가 좋다라는 거죠. 글쓰기 할 때.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겠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2번 내용 바로 갈게요. 자, 요약형 문제가 됩니다. 이 요약형 문제가 이게 좀 희한한 게 뭐냐면 2019년 기준으로 고등학교에서 무지하게 많이 나왔거든요. 이 요약형에 관련된 문제, 특히 서술형이요. 근데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랩티셜인데 작년부터 좀 많이 안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 요약형 문제가. 왜 그런가 하고 보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요약형, 특히 이건 객관식이잖아. 근데 서술형으로 내면 겁나 어렵거든요. 이걸 서술형으로 써야 돼, 요걸 써야 돼. 네, 근데 이제 이 문제가 작년부터 잘 안 나온 게 아마도 난이도가 워낙 어려운데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의 이제 학습력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평균 점수가 너무 낮게 나올 걸 우려해서 학교에서 출제를 안 하는 게 아닌가. 이제 제 개인적인 내피셜입니다. 그래서 고1 때는 요거에 대한 문제가 일단 올해까지는 잘 안 나오더라고요. 재작년까지 엄청 많이 나왔거든. 모든 학교가 다 냈었으니까. 근데 또 웃긴 건 뭐냐? 고2에서는 또 나옵니다. 여전히 엄청나게 어렵게. 그래서 어쨌든 이 요약이라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은 서술형으로 낸다는 기준 하에 대입학의 끝판왕이에요. 대입학의 끝판왕. 우리 지금 독해에서 계속 하는 게 뭐야? 대입학이잖아. 그렇죠? 자, 그래서 요약형을 보기 전에 앞서서 전반적인 내용이 뭔지 그냥 간략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업들은 신제품을 다른 경쟁 상대가 없는 것처럼 광고하는 경향이 있는데 근데 어떻게 하는 게 좋다? 비교를 하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왜냐면은 비교를 해야만 사람들 입장에서 아 얘보다 이게 더 낫구나, 아 여기엔 없었는데 여긴 이런 게 생겼구나 라는 어떤 좀 더 이렇게 우리가 친근하게 대중들이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비교를 통한 홍보가 훨씬 더 효과적이다 라는 게 이 글의 전반적인 내용이었죠. 자, 그래서 To make an effective advertisement 여기 딱 나왔죠. 효과적인 광고를 위해서야. 어떤 거에 대한? 어떤 제품에 대한. 그럼 어떤 제품이겠어? 당연히 신제품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새로운이라는 의미를 가진 1번에 딱 눈이 가겠지. 그렇지? 그래서 답을 1번으로 골랐겠지. 이러면 이제 망하는 거라. 됐어? 일단 뒤를 볼게요. Corporations. 자, 기업들은요. Need to apply the strategy. 자, strategy. 전략이죠. 자, 그러면 전략을 적용할 필요가 있답니다. 빈칸의 전략. 이 빈칸에 들어갈 게 바로 무엇입니까? 비교에 관련된 단어가 나와야겠죠. comparison이라든가 contrast, 대조 뭐 이런 말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근데 contrast는 여기 나왔네? 이 novel 이게 뭐예요? 소설 이러면 초딩이야. 알았지? 새로운이라는 뜻이 있어요. 새로운. novel이란 단어 자체가.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됩니다. 그렇죠? 지금 이런 형태로 시험 내는 걸 좋아하는 학교가요. 대표적으로 저동고예요. 저동고. 이 저동고가 이제 시험을 낼 때 어떻게 내냐면요. 이 빈칸에 뭐가 들어갈지 다 알아. 여기는 새로운 거야. 여기는 대조 비교야. 근데 내가 알고 있는 새로운은 여기 있고 대조는 여기 있어. 어이씨 그럼 뭐지?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약간 이제 좀 저동이 좀 선호하는 스타일 중 하나입니다. 좀 더 어렵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내가 아는 단어는 A에 여기 있고 B에 여기 있어. 그럼 1번이나 5번 중에 답이 하나겠네? 이렇게 생각한다고. 근데 답은 3번이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저동에서 좀 이런 문제를 좀 좋아합니다. 자, 넘어가서 세 번째 볼게요. 구문 독해. 일단은 여러분 첫 문장이 시작하는 부분을 보시면은 여기 as 나와 있고 그 다음에 when 나와 있고 둘 다 접속사잖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구문 독해에서 접속사 뒤에 당연히 주어 동사가 나온다라는 아주 기본적인 거겠죠. 그래서 as you get older 이거 지난번에 쌤이 수업 시간에 얘기했었는데 이 get이라는 게 굉장히 많은 뜻이 있어요. 니네가 알고 있는 건 없다밖에 없지만 뒤를 보면은 older 이 형용사가 나왔죠. 형용사가 나오면 뭐뭐해지다로 해석한다고 했었어. 뭐뭐해지다. 여기에서 그리고 쌤이 또 as의 해석을 좀 팁을 줬었는데 as 뒤에 지금처럼 비교급이 나오면 뭐뭐하면서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고 했었어. 지난번에 알려줬죠. as의 비교급 나오면 뭐뭐하면서 그러면 너가 더 나이가 들게 되면서 됐죠?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너가 더 나이가 들게 되면서 and 그리고 particular when 특히나 뭐 하면 뭐 할 때 너가 workforce에 들어가면 workforce는 직장이에요. 직장. 그러면 너가 직장에 들어가게 되면 you will be tempted. 자, 이 tempt가 이제 유혹하다라는 건데 수동태에 나왔으니까 유혹을 받는 거죠. 너는 유혹을 받을 거야. 뭐 하도록? 생각하도록. 우리가 이 투부정사가 도어로 쓰일 때요. 보통 하도록 하는 것을 하도록 하는 것을 네, 맞아요. 이 두 개로 보통 해석이 많이 됩니다. 하도록 하는 것을. 그래서 in relative terms. 그러니까 상대적인 조건에서 생각하도록 유혹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고. 자, 그다음 두 번째. If you never lie, cheat or steal. 자, 너가 결코 거짓말하거나 아니면 뭐 속이거나 훔치지 않는다면 you will never have to remember. 자, 이것도 설명했었는데 얘들아 잘 봐봐. have to는 해야 한다는 뜻이야. 자, 근데 우리가 배웠다시피 don't have to라는 표현도 있죠. don't have to. 자, don't have to 동사 활용하면은 뭐뭐 할 필요가 없다. 뭐뭐 할 필요 없다. 근데 앞에 never 붙어 있잖아. 그치? 그럼 우리 어떻게 해석하면 돼? 절대 할 필요 없다. 이러면 되겠지. 그럼 너는 절대로 기억할 필요가 없어. 뭐를? 얘랑 얘를. 됐어? 이걸 기억할 필요가 없다. Whom you lie to 이렇게 나오는데 이 to라는 전치사 뒤에 명사 나와야 되는데 이 명사 역할을 바로 요 놈이 하고 있는 거야. 됐어? 그래서 너가 누구에게 거짓말을 했는지를 그리고 어떻게 너가 속였는지를 또는 너가 무엇을 훔쳤는지를 너는 절대 기억할 필요가 없다. 됐죠?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데일리는 간단하게 이 정도로 하고요.
오늘 다음 진도를 보겠습니다. 자, 어디 할 차례죠, 여러분? 어디 할 차례가 30몇 번이죠? 요거는 할까요? 여긴가? 30몇 번 같은 거 36번 할 차례인가? 맞나? 맞아요 얘들아? 자, 한번 바로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한번 가볼까요? 자,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배우고 있는 요지입니다. 요지. 항상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거는 소재죠, 소재. 그렇죠? 이 글의 소재가 무엇인가? 소재라는 건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제 어떤 재료를 가지고 글을 썼는가 이게 이제 소재였죠. 소재는 대부분 첫 문장 내지는 두 번째 문장에서 드러나니까 그래서 항상 첫 문장을 잘 해석하는 게 중요하고 기선 제압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자, 첫 문장 또 밑줄 쳐져 있으니까 여러분 숙제로 해온 그 다음 페이지 구문 분석 있죠. 그래서 그 옆 페이지에 있는 그 구문 분석 파트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한 것과 제가 한 거를 좀 비교해 보죠. 자, 첫 문장부터 명령문으로 나왔네요. Imagine 상상해 보랍니다. 대절이야를요. Your body 너의 신체가 is a battery. 자, 배터리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자, 그리고 또 more energy 어쩌고 나오고 또 more energy 이렇게 나왔죠. 그죠? 자, 여기를 좀 잘 볼게요. 여기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여기 더 비교급 나왔고 여기 더 비교급 나왔어요. 그렇죠? 자, 우리가 이제 많이 쓰는 구문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입니까? 더 비교급에 주어 동사 나오고 또 더 비교급에 주어 동사 나오는 이런 패턴이죠. 지금 요거야 요거. 더 비교급 더 비교급. 이거는 쌤이 아마 그 어법 수업할 때 얘기했었나?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더 비교급 더 비교급도 서술형에서 굉장히 단골로 나옵니다. 이 녀석도요. 참고로 뭐 이거는 엄청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얘를 as 주어 동사 이렇게도 쓸 수 있거든요. 참고로 말하면요. 그러니까 요 자리에 이제 비교급을 이제 쓰는 거예요. 이 비교급을 여기 물결 자리로 요 비교급을 땡땡땡 자리로 이렇게 보내는 게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주역고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 요게 서술형 마지막 문제로 나오기도 했었어요. 자, 어찌됐든간 해석은 어떻게 하느냐? 주어가 동사할수록 주어가 동사한다. 그러니까 뭐뭐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뭐뭐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뭐뭐 할수록 더 땡땡땡 하다. 됐죠? 자, 그래서 이제 목적어는 어디까지냐? 문장 전체가 목적어예요. 이만큼이 imagine의 목적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구문 분석을 한번 해보죠. 여기에서 잘 보시면 The more energy this battery can store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여기 보시면 this battery가 주어, can store가 동사거든. 그럼 앞에 나와 있는 이 에너지의 정체는 뭐냐? 이게 목적어야, 목적어. 됐어? 자, 그 다음에 똑같아요. The more energy. 여기가 또 역시나 목적어예요. 그 다음에 주어. Will be able to have. 여기까지가 동사입니다. 이렇게 수식어가 되고. 됐어? 이렇게 생겨먹은 구문이에요. 자, 일단 구문 다 했으니까 구문에 맞춰서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네모가로라고 생각해봐라. 상상해봐라. 이런 말이야. 네모가로가 뭐냐? 너의 신체가 배터리야. 그리고 더 많은 에너지를로 해석해야겠지. 목적어니까. 이 배터리가 더 많은 에너지를 저장할수록 더 많은 에너지를 너가 자, will은 할 것이다. be able to는 할 수 있다. 합치면 할 수 있을 것이다. 됐죠? 너가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질 수 있을 거래요. within a day. 하루 안에. 됐어? 자, 직독직해는 다 했거든. 무슨 내용인지가 중요하죠. 다시 한번 봐봐. 첫 문장부터 뭐라고 말했냐면 비유적인 표현을 썼어요. 어떻게? 너의 신체를 배터리에 비유한 거야. 배터리에. 야, 네 신체가 만약에 배터리야. 그러면 이 배터리가 즉 너의 신체 에너지가 에너지를 더 많이 저장한다면은 당연히 하루에 가질 수 있는 에너지량도 늘어난다라는 거겠죠. 아니 내가 배터리야. 내 배터리가 커.
이게 근데 완충돼 있어. 완충된 상태로 하루를 시작해. 그러면 당연히 하루 계속 에너지가 이렇게 좀 활기찬 상태로 지낼 수 있겠죠. 근데 내가 배터리 용량이 요만해. 그러면은 금방 방전되니까 금방 에너지 소모를 다 하겠죠. 그죠? 예.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또 밑줄 쳐져 있으니까 가볼게요. Every night when you sleep. 자, 매일 밤 너가 이제 잠잘 때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는 그냥 수식어가 됩니다. 이렇게. 자, 매일 밤 너가 잠잘 때 주어 동사 체크할게요. This battery, 이 배터리는요, is recharged 된대요. 재충전된답니다. With as much energy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에서 보면은 이게 좀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잠깐 볼게요. 여기 as 보이시죠? 여기 앞에 with 보이시죠? 그럼 with가 전치사잖아. 잘 알다시피. 그럼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명사가 much energy라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됐어요? 선생님, 앞에 as 있는데요? 이거 전치사 아니에요? 여러분 참고로 말해줄게요. 이 as는 전치사가 아니에요. 얘는 전치사가 아니고요. 부사인데, 자, 제가 하나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비교 구문이 많이 나오네요. 구문에서. 우리가 흔히 as를 해석할 때 뭐뭐만큼 뭐뭐한 이렇게 많이 공부를 해요. 보통 이제 중등부 때 배울 때.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은, 자, 뒤에 있는 as와 앞에 있는 as가 다르거든. 뒤에 있는 as는 뭐뭐만큼으로 해석해요. 뭐뭐만큼. 그리고 얘는 진짜 전치사예요. 또는 접속사로 쓰이고. 앞에 있는 as는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요, 똑같이라고 해석해요. 똑같이. 이렇게 해석해요. 됐어? 그러니까 뒤에 있는 것만큼 똑같이 많은 에너지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얘는 부사예요. 부사. 그래서 부사는 필요 없는 성분이잖아. 그래서 전치사 뒤에 부사 나왔고 머치 형용사고 명사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문법상 문제가 없는 거죠. 어쨌든 전치사 뒤에 명사 나왔으니까 여기까지 한 덩어리로 우리가 부사로 묶으면 되는 거야. 그리고 as도 역시나 부사절이 되는데 you spent 그냥 주어 동사 나왔죠? 체크하고 그 다음에 또 during 전치사 나왔고 the previous day 명사 나왔으니까 역시나 또 수식어 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구문은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구문에 맞춰서 다시 한번 해석해 보자면 매일 밤 너가 잠잘 때 이 배터리가 재충전된대요. 뒤에 있는 것만큼 똑같은 에너지로. 됐어요? 뒤에 있는 거. 그러니까 너가 소비했던 만큼 많은 에너지. 됐어? 이 에너지가 충전이 된다고요. 그 전날 동안에. 됐어요? 자, 그러니까 전날 동안 너가 소비를 했어. 너가 이제 잠을 자. 그러면은 충전이 된다고. 단순하죠? 그렇죠? 우리 핸드폰 충전기 꽂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이어서 한번 볼게요. If you want to have a lot of energy tomorrow. 자, if you want. 너가 만약 원한다면 to have a lot of energy. 더 많은 에너지를 얻기를요. tomorrow. 내일. 그렇다면 you need to spend a lot of energy today. 너는 소비할 필요가 있답니다. 많은 에너지를요. 오늘날. 됐어요? 이렇게요. 너가 많은 에너지를 갖길 원하면 오늘 많은 에너지를 소비할 필요가 있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조금 애매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볼게요. 배터리로 비유한다 했으니까. 이게 배터리가 있어. 근데 내가 만약에 이 배터리에서 한 이제 에너지가 한 10% 남았어. 그럼 이제 잠을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풀 충전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에너지를 한 반밖에 안 썼어. 그러면은 이때도 뭐 풀 충전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전까지 읽고 이해했던 내용은 이거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그러니까 많은 에너지를 갖기를 원하면은 오늘 에너지를 많이 소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이 뭘 의미하는지는 뒷내용을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까지 봤던 내용은 요거거든요. 요거. 근데 에너지량은 똑같잖아. 다음날 에너지량. 우리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그럼 왜 이런지는 좀 더 내용을 봐야 알 것 같아요. 자, 다음에 긴 문장 나오니까 또 한번 가보겠습니다. Our brain, 우리의 뇌는요, consumes, 소비하다라는 겁니다. Only, 오로지 20%의 우리의 에너지만을 소비한대요. 이게 좀 단서인 것 같아요. 우리의 뇌는 우리 에너지의 고작 20%만을 소비한대. So, 그래서 it's a must supplement thinking activities with 어쩌고 나왔죠. 자, 그럼 여기서는 must라는 거는 여기서 조동사로 쓰인 게 아닙니다.
그 반드시 필요한 것 이런 뜻이에요. 명사로서 반드시 필요한 것. 됐어? 그러면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나왔는데 여기서 이시 가부어거든. 이 동사, 이 부어. 여기가 이제 진주어야, 진주어. 자, 그럼 뭐가 반드시 필요하다? to supplement. 자, supplement는 보충하다인데 그럼 뭘 보충하는 게 필요하다? thinking activity를 보충하는 것이 필수래요. thinking activity 말 그대로 생각하는 활동이 되겠죠. 뭘 가지고? with working 걷기나 아니면 exercise 운동이래요. 어떤 운동? that spend a lot of energy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자, 그러면은 요 안쪽을 좀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한 덩어리인데 지금 네모가루가 너무 길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쪽을 좀 분석을 해볼게요. 안쪽을. 자, 이 supplement를 제가 동사라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뒤에 나온 thinking activities가 목적어가 됩니다. 이만큼이 수식어가 되고요. 그리고 요 대절이 이렇게 꾸며주는 거예요. 그래서 spend 동사 나왔고 a lot of energy 목적어 나왔고 됐어? 이렇게 구문 분석이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해석해 볼게요. 여기까지만. 자, 지민아 그만 줘라. 내가 한 5번 봤어.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모가로 하는 것이 필수적이에요. 네모가로가 뭔데? 사고하는 활동을 보충하는 게 필수적이랍니다. 뭘 가지고? 걷기와 운동을 가지고요. 근데 어떤 운동이야?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걷기와 운동이래. 됐어?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가지고 사고 활동을 보충하는 게 필수적이랍니다. 소댓이 붙어 있으면 뭐 하기 위해서거든요. 근데 하나 알려줄 게 있습니다. 이게 은근히 학생들이 좀 잘 모르는 것들이 있는데 그 소댓이 원래는 뭐뭐 하기 위해서란 뜻인데 앞에 콤마가 있잖아. 지금 보면은요. 그렇죠? 콤마가 나오면 그냥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그래서 또는 그러면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물론 여러분이 아는 대로 뭐뭐 하기 위해 이렇게 해석해도 돼. 상관없어. 상관없어. 콤마가 있으면 보통 그렇게 해석을 좀 더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your internal. 자, 엄밀히 따지면은 얘는 근데 부사절이긴 하니까 일단 구문에 맞춰서 할게요. 그래서 your internal battery. 너의 내면의 배터리가 has 가지게 된대요. 더 많은 에너지를요. 매일. 이런 원리랍니다. 자, 그러니까 아까 전에 우리가 생각한 거는 뭐였냐면요. 에너지가 무조건 풀 충전된다? 약간 이렇게 이제 좀 생각을 했는데 우리 뇌 같은 경우는 에너지의 우리 최대 에너지의 20%만을 소비한대요. 그러니까 일단은 걷기와 운동으로 사고 활동을 보충하는 게 필수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내부 배터리가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지게 된대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일단 다 읽고 나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Your body stores. 자, 너의 몸은요, stores 저장한대. 또 나왔지? as 뭐뭐만큼 똑같이. 네가 필요한 만큼 똑같이 많은 에너지를 저장한답니다. 즉, for thinking, for moving, for doing exercise. 너가 사고를 하기 위해서, 움직이기 위해서, 운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만큼의 에너지를 저장한대요. 필요한 만큼 에너지를 저장한대요. 그러니까 완충을 하는 게 아닌가 봐. 무조건 완충을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만큼 에너지를 보충한답니다. 자, 이어서 또 나왔지? 여기 the more 또 나왔죠. 아까 배웠던 거 더비교급. The more active you are today. 너가 구문 분석을 좀 해드릴게요. 너가 뭐 한다면요. 오늘 the more active 하다면 보어예요. 너가 오늘 더 활동적일수록 어떻게 된다? The more energy, 더 많은 에너지를 너가 소비합니다. 오늘. 그리고 the more energy, 더 많은 에너지를 너가 will have, 가지게 됩니다. 가질 것입니다. To burn tomorrow, 내일을 태우기 위해서. 마지막 문장 바로 간다. Exercising, 운동하는 건 줍니다. 너에게 더 많은 에너지를요. 그리고 두 번째 동사. 그리고 keeps you from ing 나왔는데 중요한 부분이 많네요. 요거는 별도로 필기 좀 해놓자. keep 목적어 from ing예요. 그래서 목적어가 ing 하는 것을 막다라고 해석합니다. 얘가 하는 걸 막다예요. 얘가 이 행동을 하는 걸 막다. 얘가 하는 걸 막다.
여기서 keep 대신에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 한 10개 정도 됩니다. 근데 10개 다 쓰지 않고요. 몇 개만 써볼게요. 몇 개만. keep이랑 바꿔 쓸 수 있는 거. 우와, 막다니까. 그리고 금지하다 시리즈. ban, 뭐 prohibit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금지하다예요. 금지하다 둘 다. 얘는 막다. 금지하다. 그 다음에 stop도 막답니다. 더 많은데 이 정도만 쓸게요. 많이 안 쓸게요. 자,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해보면 너가 feeling exhausted 하면은 지친, 기진맥진한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지치게 되는 걸 느끼는 거를 막을 거랍니다. 자, 일단 해석 다 했거든요. 이게 대체 뭔 내용이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글에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요. 결국 에너지를 얻으려면은 우리가 이제 좀 신체 활동을 잘 하자라는 거예요. 결국 이 글에서 하고 싶은 이제 핵심은 그겁니다. 이 글에서의 소재를 다시 한번 좀 파악해 보자면 아직 다 못 쓰신 분이 있으니까 아직 올리진 않을게요. 일단은 소재는 에너지가 되겠죠? 에너지. 그쵸? 근데 어떤 에너지야? 신체 에너지죠. 신체 에너지. 그쵸?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 소모가 나올 수도 있고 보충이 나올 수도 있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 글의 소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에너지를 쓰는 것, 에너지를 저장하고 이제 보충하는 것. 이게 이제 이 글의 전반적인 내용이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좀 잘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중반부부터 있었을 텐데 그 부분을 내용 설명을 다시 해드릴게요. 다시 잘 들어보세요. 자, 이거 올려도 되죠? 다시 봐봐. 자, 우리가 배터리고 우리가 잠자면은 배터리가 소비했던 에너지만큼 충전이 된다고 했어요. 소비했던 만큼. 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건 뭐냐? 다시 내 에너지가 이만큼 있어. 근데 내가 이만큼을 소비했어. 예를 들어서 이게 한 10%라고 했죠. 이만큼을 소모를 했어. 그러면은 나는 잠을 통해서 얼마만큼 충전이 된다? 이만큼 충전이 된다는 거야. 됐어? 내가 20%를 소모했어. 그럼 20%만큼 충전이 된다고요. 됐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뇌라고 나왔거든요. 뇌가 소모하는 에너지는 20%래요, 여러분. 뇌가 소모할 수 있는 거는 20%래. 근데 우리가 운동하거나 이런 거는 뇌가 소모하는 에너지는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의 에너지 총량을 봤을 때 여기에서 20%에 해당하는 게 이게 최대치예요, 최대치. 최대치인데 20%에 해당하는 게 뭡니까? 사고 활동이라고 해요. 사고 활동. 됐어? 그러니까 사고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소모하는 에너지 총량이 20%라는 거야. 최대치가. 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여기에서 에너지를 만약에 더 쓴다고 생각해봐. 여기에서 한 20%를 더 썼어. 뭘로? 운동이나 이런 걸로 더 썼어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잠자고 나면은 소모한 만큼 에너지가 충전된다 했죠. 소모한 만큼. 됐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가 에너지를 사고를 하려면 너가 에너지를 저장한다라고 나와 있죠. 뭐 하기 위해서? 사고하고 움직이고 운동하기 위해서 너가 필요한 만큼 에너지를 저장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내가 활동을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한 40% 했어요. 내가 활동을 많이 한다면 충전되는 양도 그만큼 많을 거 아니에요. 됐어요? 그 얘기 하는 거야.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가 에너지를 많이 썼으면 충전되는 양도 많다고요. 왜? 소모한 만큼 에너지를 충전한다고 본문에 나와 있었으니까. 그럼 당연히 내가 40%를 썼으면 40%가 충전되는 거고 60%를 썼으면 60%가 충전되는 거고. 됐어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사고 활동으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고 했잖아요. 20%밖에 안 되잖아. 그럼 우리가 에너지를 더 추가적으로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운동이나 신체적 활동을 해야겠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신체적 활동을 해갖고 에너지를 많이 썼어. 오늘 거의 한 80%의 에너지를 썼어. 그럼 우리가 얼마만큼 충전이 되는 거야? 80%만큼 충전이 되는 거죠. 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에너지를 얻으려면요. 사고 활동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최대 사고 활동으로 얻을 수 있는 건 20%밖에 안 되니까. 우리가 다음날 40%, 60%, 80%만큼의 에너지를 얻으려면 뭘 해야 됩니까? 그만큼 소모를 해야 된다고. 그럼 소모를 하기 위해서는 사고 활동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신체 활동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 글에서 하고 싶은 말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많은 에너지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사고 활동만으로는 안 된다. 신체 활동도 해야 된다. 라는 게 이 글에 전달하고 싶은 바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놓고 답이 나왔네요. 몇 번이에요? 그렇죠. 1번밖에 안 되겠죠. 많은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적극적인 신체 활동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거와 가장 밀접한 관련성 있는 문장이 바로 이 마지막 문장이에요. 여기에 나와 있어. 뭐라고 나왔어요? 많은 에너지를 너가 더 활동적이기 위해서라고 나왔잖아. 더 활동적이기 위해서라는 게 뭐예요? 이거죠. 많은 에너지를 얻기 위해. 이게 똑같은 말이야. 됐어? 그래서 어떻게 하랍니까? 더 많은 에너지를 태우기 위해서 쏘리? 내일 이제 너가 불태우기 위해서 진짜 막 열심히 이렇게 막 소모하기 위해서 너가 더 많은 에너지를 얻게 될 거랍니다. 더 많이 소모한다는 거.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에너지를 더 많이 소모한다는 건 이제 생략된 말이 있죠. 신체 활동에 더 많이 소모한다면 이란 말이 생략돼 있겠죠.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질문. 37번. 뭐 근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그 혹시 여기 좀 주기적으로 운동하시는 분 계세요? 뭐 이제 뭐 운동 배우거나? 석준이 운동하냐? 뭐 하는데? 농구. 아니 그거 스포츠잖아. 그 헬스 같은 거, 뭐 줄넘기, 뭐 이런 거. 안 해요. 다리는 괜찮은 거야? 이제 완전 다 나은 거야? 어저께 병원 갔다 왔는데 이제 왜 죽을 병이래? 얼마 안 남았대? 이제 정상적으로 운동해서 그래? 윤순 혹시 뭐 운동하는 거 없어요? 어? 자전거? 학원 갈 때 왔다 갔다 하는 거 말고. 그래 따로? 좀 안 합니다. 네. 그냥 한 말이에요. 네. 넘어갈게요. 네. 안 해요. 전에 와이프가 저보고 제 이렇게 뱃살을 딱 잡아요. 이렇게 잡더니 몇 개월이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몇 개월 됐어 이러면서 한 7개월 이랬거든요 제가. 네. 그래서 이제 그 저희 집 앞에 바로 한강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서 좀 한 바퀴 뛰고 와라. 그래갖고 나 싫어 안 간다고. 그래서 이제 안 나가면 이제 밥 안 차려준다 그래갖고 알았다고 해갖고 이제 그 제가 또 얼리 어답터라 제가 또 이게 있잖아요. 근데 깜짝 놀란 게 뭐 운동 모드 사실 운동 모드를 쓸 일이 없잖아 내가. 이걸 했는데 얘가 음성으로 계속 뭘 말해줘. 뭐 이렇게 뭘 설정을 하니까 내가 막 달려. 속도를 좀 더 올리세요. 뭐 얼마나 더 올리라고. 나 힘들어 죽겠는데. 속도를 올리세요. 속도를 올리세요. 계속 갈고 얘가 나를. 알았어. 또 달려. 또 달리니까 또 천천히 뛰어 이번에. 속도를 줄이세요. 속도를 어쩌라고 막 이러면서. 네. 그래서 제가 한 1시간을 뛰었고요. 그 이후로는 안 나갑니다. 네. 그 다음날 몸살 났어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이 안 하던 짓을 하면 안 돼요. 자, 다음 내용 볼게요. 첫 문장 보겠습니다. 자, 첫 문장이 주제문인데 여러분이 체크한 거랑 똑같은지 먼저 보시고요.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뭐 어쩌고저쩌고 이 교수에 따르면요. there 비동사 나오면 항상 일형식이라 생각하면 돼 얘들아. 알았지? 여기 비동사, 동사고 one sure way 여기가 주어가 되겠다. 자, 이 다음을 좀 잘 봐야 되는데 일단 구문문서 먼저 볼게. For lonely patient 나와 있지. 여기가 뭐냐? 이게 의미상 주어예요. 의미상 주어. 요 투부정사 나와 있지. 요게 이렇게 꾸며주는 형용사로서 쓰인 겁니다. 됐죠? 여기까지. 그리고 앞에 나와 있는 그룹을 수식하는 관계대명사가 나왔어요. 여기 동사에다가 여기가 목적어입니다. 됐죠? 자, 구문문서는 다 있고요. 해석해 봅시다. 자, 어쩌고저쩌고 교수에 따르면 there is 뭐뭐가 있어. 뭐가 있어. 한 가지 확실한 방법이 있대요. For lonely patients. 자, 의미상의 주어니까 그냥 주어처럼 해석하면 돼. 은는이가 붙여서. 외로운 환자들이 to make a friend. 자, 친구를 만드는 방법이랍니다. 즉, 그 친구를 만드는, 즉 친구를 사귀는 확실한 방법이 있대요. 쏘리. 바로 여기까지 해야겠네. 이렇게 나눌게요. 지금 to make a friend랑 여기 찍 그어져 있고 to join a group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두 개가 뭐냐면요, 동격이에요. 동격. 둘이 똑같다라는 겁니다. 친구를 사귀는 거. 자, 얘들아, 동격을 해석할 때는 우리말로 즉이라고 해석하면 돼요. 즉 이렇게 해석하면 돼. 자, 친구를 사귄다는 것. 즉 어떤 그룹에 가입하는 게 바로 한 가지 확실한 방법이랍니다. 어떤 그룹이냐? That has a shared purpose.
shared 공유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집단에 가입하는 거래요. 됐어요? 여기서 말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건 뭡니까? 친구를 사귀는 걸 말한 거야. 친구 사귀는 거. 일단 이게 나와야겠고, 친구를 사귀려면 어떻게 해라? 공동의 목적을 가진 집단에 가입하랍니다. 공동의 목적을 가진 집단. 됐어요? 그러면은 어떤 집단 가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 쏘리. 좀 길게 써야겠네요. 공동의 목적을 가진 집단 가입이랍니다. 이게 소재예요. 이게 소재. 됐어? 얘들아, 공동의 목적을 가진 집단을 한 단어로 하면 뭘까요? 여러분 학교에도 있는 거. 어떤 거? 아, 나 못 들었어요. 이 사운드가 겹쳐서 못 들었어. 동아리. 그렇지. 동아리야. 해봐요, 이거. 됐어? 아, 물론 딴 목적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저처럼 약간 이렇게 불손한 사람은 이제 저는 이제 옛날에 대학교 때 제가 동아리를 가입을 안 했어요. 동아리 활동을 안 했거든요. 왜 안 했는 줄 알아요? 왜 안 했는 줄 알아? 지민아, 내가 동아리 활동을 왜 안 했을 것 같아? 맞춰봐. 왜 안 했을 것 같아? 귀찮아서? 그것도 있긴 있는데 그건 1순위는 아니었어요. 재은아, 뭘 것 같아? 내가 왜 동아리 활동을 안 했을 것 같아? 아니요. 야, 혼자 가서 저 그렇게 아싸 아니었어요. 나 아니야. 혼자 가서 혁준이는 왠지 이유를 알 것 같아. 뭘 것 같아? 돈 내야 돼. 제가요. 진짜 제가 대학생 때 월급 600만 원씩 받았던 사람이에요. 과에서. 돈이 없어서 내가 동아리를 가입을 안 했겠어. 이유를 아는 사람 없나? 교준이 한번 맞춰봐. 뭘 것 같아? 못 맞추네. 제가 답 말할게요. 예쁜 여자가 없어서요. 예쁜 애가 없었어. 죄다시 들어가면 시커먼 것들밖에 없어. 딱 이렇게 한번 쓱 놀러가. 동아리실 놀러가. 죄다 막 시커먼 애들밖에 없어. 문 닫고 나가는 거야 사실. 그래서 전 동아리 활동을 안 했습니다. 자, 아무튼 친구를 사귀려면요 동아리를 가입하래요. 서진 알겠지? 그래. 자, 자, 이건 어려울 수도 있어. 어떤 사람들에게 for people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냐 이런 사람들이야. 외로운 사람들한테 아싸잖아. 외롭잖아. 물론 이제 환자입니다. 최근에 다쳤던 사람이 혁준이밖에 생각 안 나니까 혁준이를 기준으로 말할게요. 우리 환자는 외로워요. 이 외로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은요, 즉 동아리에 가입해서 막 이렇게 막 북적북적대고 친해지고 이런 게 어려울 수 있어. 그러나 연구는 보여준대요. 뭐를요? 그것이 도움이 된다고. 그래서 그것이 도와줄 수 있대요. 가입해 동아리? 알았지? 그래. 자, 다음 내용 가볼게. Studies. 자, 연구가 reveal 하면은 드러내다, 폭로하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연구가 드러낸데 대절을요. 자, 대절이 어디까지냐? 끝까지네.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냐? 잠깐만. 이렇게 나눠야겠네. 그냥 큼지막하게만 할게요. 큼지막하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들이냐? are engaged in 하면은 어딘가에 참여하는 거거든요. 그럼 뭐에 참여하냐? service to others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서비스하는 것에 참여한대요.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랍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 서비스한다는 게 뭔데? 예를 들면 volunteering, 봉사활동이죠. 됐어요? 얘들아, such as는 원래 우리말로 뭐뭐와 같은으로 해석하잖아. 그렇지? 근데 이 such as를 쓰는 경우는 예시들 때야. 예시들 때. 알았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와 같은 그런 다른 사람들에게 서비스하는 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tend to be happier. 더 행복한 경향이 있다라는 걸 보여줬대요. 연구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게 동아리 같은 데에 가입을 하라고 했는데 지금 이 필자는 뭘 추천하고 있어요? 봉사활동을 추천하고 있는 거야. 됐어? 봉사활동. 봉사활동. 됐어? 이걸 추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어서 가볼게요. volunteers 해갖고 나와 있죠. 자, volunteers는요, 자원봉사자들은요, report, 보고한다, 말한다, 뭘 말하냐? A sense of satisfaction.
자, 센스는 어떤 감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만족감이에요. 됐어? 그러니까 만족감을 말하는데 뭐에 있어서요? at ing, at reaching. 자, 요거 잘 봐봐. reach는 니네가 잘 알다시피 부유한이라는 뜻이거든. 근데 앞에 n이 붙으면 동사가 돼요. 그래서 부유하게 하다, 풍요롭게 하다 이런 뜻이야. 근데 ing 나왔으니까 풍요롭게 하는 것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됐어? 근데 앞에 at이 있으니까 풍요롭게 하는 것에 있어서. 됐어? 이 at을 해석할 때 뭐뭐에 있어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at ing 나오면. 됐어? 그러니까 풍요롭게 하는 데 있어서 뭐를? 그들의 소셜 네트워크를요. 그러니까 소셜 네트워크가 말 그대로 이제 사회적 관계망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 관계망을 풍부하게 하는 데 있어서요. 어디에서? In the service of others. 다른 사람들에 대한 서비스, 즉 돕는 거죠, 돕는 거. 자, 다시 한번. 그러니까 자원봉사자들은 뭘 말하냐? 만족감을 말한대. 뭐 할 때? 다른 사람들을 도울 때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그들의 사회적 관계망을 풍요롭게 하는 데 있어서 만족감을 얻는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야, 봉사활동을 하려면 사람을 만나야 될 거 아니야, 당연히. 그렇잖아. 그러면은 그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아니 내가 혼자 봉사활동하러 갈 수도 있지만 아니 공동의 목적을 가진 집단에 가입하라고 했잖아, 첫 문장. 됐어? 그러면은 내가 이제 예를 들어 소집을 하는 거야. 야, 내가 봉사활동하는 동아리 만들려고 하는데 가입할 사람 해갖고 이제 막 이제 몇 명이 와. 그러면은 그들이랑 지내다 보면 당연히 친해질 수밖에 없잖아. 사회적 관계망이 생기는 거잖아. 그렇죠? 일단 거기에서 만족감을 얻는 거야. 이해됐죠? 또 좋은 일 하려고 모였으니까 그렇게 막 나쁜 애는 없을 거 아니야, 그렇지? 저처럼 이렇게 불손한 마음을 가지는 사람 없을 거 아니야, 그렇죠? 설마 자원봉사 동아리 가입하는데 이쁜 여자 없나 이런 애는 없을 거 아니야, 그렇지? 자, 그래서 다음 거 봐봐. voluntary 자원봉사하는 것은요, helps 도와줘 to reduce loneliness in two ways. 두 가지 방법으로 이 외로움을 줄이는 것을 도와준답니다. 두 가지 방법이래요. 그러면 어떻게 도와주는데 두 가지 방법 소개가 되겠지. First, 먼저 someone who is lonely. 자, 외로운 어떤 사람은요, might benefit 이익을 얻을 수도 있답니다. 뭐로부터? 다른 사람을 돕는 걸로부터. 그래서 내가 마음이 외로워. 근데 오히려 다른 사람을 도와주니까 내가 거기에서 이 외로움에서 오히려 해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이점이래요. 자, also 또한 자, 여기 밑줄 쳐져 있으니까 공동 문장 해드릴게요. 자, 또한 그들은 might benefit 또 이익을 얻을 수 있어. 어디에서? From being involved. 자, 여기서 involved 하면은 관련된 이런 뜻이거든요. be involved in 하면은 어디에 연루되다, 관련되다, 뭐 참가하다 이렇게도 해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를 한 덩어리로 묶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를 잠깐 보시면은 이 from이 전치사잖아요, 마찬가지로. 전치사니까 뒤에 명사 써야 되지. 근데 얘를 수동태로 쓰고 싶어. BPP. 근데 여기다 be를 쓰면 안 되잖아. 전치사 앞에 나왔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동명사 being으로 써준 거죠. 됐어? 그러면은 이 being involved in이 뭐라고? 뭐뭐에 참여하다라고. 근데 동명사니까 참여하는 것을 해석하면 되겠죠. 됐죠? 자, 그러면 그들은 참여하는 것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어디에? 그 voluntary 프로그램에.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어떤 프로그램이냐? 요딴 프로그램이야. 관계부사. 그들이 받아요. support, 지원을 받고요. 그리고 help, 돕습니다. 두 번째 동사. 얘가 1번 동사. 돕습니다. to build their own social network. 그들 자신만의 사회적 관계망을 빌드하는 거야. 형성하는 것을 돕는 그런 voluntary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으로부터 그들이 이익을 얻을 수 있대요. 자, 다시 한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결국 이 글에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요. 주제가 뭐냐면 그 외로움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봉사 활동이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거든요. 그럼 봉사활동이 왜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부연 설명이 나온 거죠. 그 부연 설명을 두 가지로 나눈 거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냥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일로부터 혜택을 얻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타인을 돕는 것으로부터 이익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죠.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동아리에 모였으니까 같이 그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과의 어떤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게 되는 거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으로부터 혜택을 얻을 수 있다랍니다. 그래서 결국에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사회적 관계망이죠. 사회적 관계망 형성이죠. 형성으로부터 이익을 얻는다. 됐어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를 정리하자면. 그러니까 결국 이거에서 하고 싶은 말은 뭐야? 하고 싶은 말은 이거야. 너가 외로워? 봉사활동해. 이런 말이에요. 봉사활동하면 이 외로움을 없앨 수 있어. 어떻게? 왜? 왜 없앨 수 있어? 이렇고 이렇거든. 됐어?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래서 진짜 필자가 전달하고 싶은 말은 뭐다? 요거라고, 요거. 됐어? 그럼 정답이 몇 번이죠? 몇 번? 1번입니다. 1번. 외로움을 극복하는 데는 봉사활동이 유익하다라는 거. 너무 쉽죠? 자, 그래서 정답 나왔고요. 잠깐 쉬었다 할까? 그래. 조금만 쉬었다가 이어서 할게요. 그래서 경기도 취소했어. 너는 웃으면서 보여. 너 웃으면서 보여. 미친다.
오늘 얘랑 시험 봐. 너 바틀렸다 이거지. 아니? 아 내가 그럴 사람이냐고. 너 오늘 부충 때문에 나가야 되니까 환자 남기 싫어서 아니 이제 사실 아니야. 싫어. 절대 너 손 들었어 안 들었어. 아니 올해 같이 있을 건데 기다렸다가 얘랑 손들 때 아 같이 근데 너더 만났어. 아이고 오늘 얘랑 보니까 네 얼굴 여자친구 누구? 누군데? 오씨 난 왜 사냐? 나는 왜 사지? 미쳤지. 나는 없어. 나는 왜? 남자친구가 없는데. 난 너랑 절대 안 가. 아니 나랑 그렇게 아 싫어. 종현아 너 얘랑 바꿔 오늘 알지? 아니 나 지금 준현이한테 귀신 때리지 마. 아니 뭐 대신을 내가 나중에 아니 요즘 다와 애들 감금하고 이런 거 왜? 내가 책임질게. 아 괜찮아. 싫어. 어제 4시까지 있어. 오. 근데 나는 가야 돼. 할 것도 없어. 아니야. 누가 더 누가 더. 공부해야 돼. 거짓말이지. 아 진짜 너 진짜 나랑 바꾸면 안 된다. 알겠어. 요즘 퍼즐이랑 안 돼. 좀 짜증나 다 맞았어. 사실 어. 이거 얘 뺐대 다 진짜. 처음에 나중에 보이지 않고 트리오를 한 5개씩 듣고 싶은데. 뭐다 맞아. 그냥 들으면 제일 빨라. 그래서 난 틱톡 시점 때가 제일 좋아. 아 그냥 시점일 게 없거든. 그냥 비에 10분급이야. AD 되는 좋습니다. 자, 끝났어요. 쉬는 시간. 이런 자고 있어. 아이고. 자, 다음 거 보자. 38번. 자, 바로 가볼게요.
첫 문장 주제문이거든. 체크해놓은 거 확인 좀 해보십시오. 네. 자, 바로 갑니다. 밑줄 쳐져 있으니까. The choices. 자, 선택이에요. 어떤 선택인가? both 나왔으니까 and 나와야겠죠. 이렇게 세트잖아. 그치? A and B죠. 여기까지가 한 덩어리입니다. 요 덩어리가 이렇게 수식하는 거야. 자, 여기까지 먼저 연습해보자. 선택인데 어떤 선택이냐? The selfish. 자, 얘들아, 우리 the 플러스 형용사 나오면 뭐뭐 한 사람들로 해석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기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the charitable. 자, 여기서 우리가 이 charity 하면은 원래 어떤 그 자선단체 이런 의미가 있거든. 그래서 자비로운 이런 뜻이에요. 형용사로. 그래서 이기적인 사람들과 자비로운 사람들 둘 다의 선택이래요. 이 사람들의 선택은요. will be influenced. 영향을 받을 거랍니다. 뭐에 의해서? 변화에 의해서요. 어떤 변화냐? in personal cost and benefits랍니다. 이렇게 수식하는 거예요. 형용사로. 그러니까 개인적인 대가예요. 우리 코스트를 비용 말고 대가라는 뜻도 좀 잘 알아두자. 자, 그래서 개인적인 비용 또는 뭐 대가 그리고 이익의 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을 거예요. 이게 주제입니다. 이게 주제예요.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하면 이기적인 사람은 지밖에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근데 자비로운 사람은 이제 되게 이타적인 성격인 거죠. 아주 쉽게 말하면 나쁜 사람이든 좋은 사람이든. 됐어? 진짜 나쁜 사람이든 좋은 사람이든 그 사람들이 하는 선택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 근데 그 선택은 뭐에 의해 결정된다? 바로 개인적인 대가, 개인적인 비용과 이익이죠. 됐어요? 이거의 변화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거라고요. 즉 선택, 누구든지 간에 선택이라는 거, 선택. 일단 선택이 중요한 소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택이라는 건 뭐다? 어떤 개인의 비용이라고 했죠? 비용 및 그리고 이익이랍니다. 됐어? 이거에 의해서 결정된대요. 선택이라는 거. 자, 근데 이렇게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예시가 나옵니다. 우리가 또 배웠던 스킬이 하나 나오네요. For example, 예시 나왔죠? 예시 전에 나오는 게 뭐다? 주제다. 그쵸? 자,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Both the selfish and the charitable. 자, 그 이기적인 사람들과 그리고 이제 자비로운 사람들 둘 다 will be more likely to attend. 얘들아, 이게 정말 많이 나오는 수거 중 하나인데요. be likely to 동사 원형이란 거거든요. 모의고사에서 심심하면 맨날 나오는 거야. 이게 특히 도표에서 많이 나옵니다. 도표에서도. likely만 해석하면 뭐뭐 할 것 같은이거든. 뭐뭐 할 것 같은. 뭐뭐 할 가능성이 있는 이런 뜻이야. likely 자체가요. 그래서 be likely to 부정사하면은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보통 be likely to가 어떻게 많이 쓰이냐면은 likely 앞에다가 이런 애들을 많이 붙여요. more나 less나 이런 애들을 많이 붙입니다. more나 less. 됐어? 그래서 more가 붙으면은 가능성이 높다. less가 붙으면 가능성이 낮다. 됐어? 이렇게 해서 하면 돼. 그래서 그냥 편의상 be likely to를 다 합쳐서 동사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 이기적인 사람들, 자비로운 사람들 둘 다 뭐 할 가능성이 높다? 유혹할 가능성이 높대요. 자, 뭐에 유혹하는 거냐? to rescue 하고 나와 있죠. 여기까지가 목적어가 되겠네요. 여기 child까지가. rescue는 구출하다, 구조하다라는 뜻이죠. 즉, 아이를 attempt였구나. 미안해. tent로 봤어요. 그럼 여기서는 노력하다의 뜻으로 해석해야겠죠. 시도하다. 그러니까 아이를 구출하려고 노력할 가능성이 높다고요. 높을 것이다. In a shallow swimming pool than in rapid waters. 이렇게 다 수식어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shallow pool 하면 shallow가 얕은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얕은 수영장에서예요. 뭐보다? 빠른 물살에서 보다랍니다. 됐어?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이 윗내용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윗내용, 자, 결국 선택이란 건 뭐다? 개인의 비용 이익의 변화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 말이 뭔 말인지 어렵잖아. 그래서 예시가 나온 거야.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이기적인 사람이든 간에 자비로운 사람이든 간에 상관없이 어떤 급류야, 물살이 굉장히 세 그런 곳에서 보다는 얕은 수영장에서 아이를 구출하려고 노력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이해됐죠? 왜? 아니 내가 급류에 애가 빠졌어. 그러면은
그 상황에서 내가 들어가면 나도 뒤질 수 있어요. 그럼 이건 뭐에 관련된 거야? 나의 비용, 나의 이익과 관련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 근데 얕은 수영장이야. 내가 들어가도 전혀 지장이 없어. 그러면은 얼마든지 선행을 베풀 수 있겠죠. 왜냐면은 나에게 따르는 리스크가 없는 거니까. 이해되세요, 뭔 말인지? 그 얘기하는 거야 지금. 자, 그 다음 문장도 바로 갈게. 밑줄이 연속으로 나오네요. And 그리고 both 둘 다 be likely to 또 나왔습니다. 뭐 할 가능성이 높다? 줄 가능성이 높대요. needy person에게. 자, 이 needy person이 간접 목적어야. needy는 필요로 하는 이런 뜻이거든요. 얘들아, 잘 봐봐. 이게 지금 아래 해석을 보면은 가난한이라고 나왔거든. 이 need가 필요한 거잖아. 얘들아, 부유한 사람이 필요할까? 가난한 사람이 필요할까? 가난한 사람이 필요하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게 가난한으로 해석이 되는 거야. 알겠지? 다시 볼게. 자, 그러면 가난한 사람에게 줄 가능성이 높대요. 뭐를요? 그들의 hand-me-downs를요. 여기까지가 직접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자, rather than까지 일단 볼게요. 됐어요? 여기서 hand-me-downs라는 게 뭐냐면요. hand는 손이죠? me는 나고요. down은 아래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내 손을 한번 거쳐서 간 이런 뜻이거든요. 오케이? 그러니까 내 손에 있었던 게 이제 물려서 가는 거예요. 아래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손을 거쳐간. 즉 그래서 중고란 뜻이에요. 중고.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중고를 말하는 건데 중고 뭘 말하는 거야? 뒤에 보면 코어스 나왔으니까 옷을 말하는 거겠네. 됐어? 그러니까 그들의 중고 옷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요. rather than 뭐뭐라기보다는 그들의 가장 좋은 옷이라기보다는. 됐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아니 내가 여러분한테 뭔가를 내가 예를 들어 여러분이 너무 예뻐 죽겠어 내가 마냥 그럴 일은 없겠지만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한테 막 뭘 내가 주고 싶어 그러면은 내가 정말 너무 아끼고 이건 줘서 아깝다라는 걸 주겠냐? 그렇진 않겠죠. 왜? 개인의 비용, 이익과 어떤 관련성이 있으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다음 문장 나옵니다. No one questioned. question이라는 건 질문으로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는데 동사로 쓰이면 의문을 가지다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의문을 가지다. 자, 그러면은 그 누구도 의문을 가지지 않는답니다.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데요. The late Mother Teresa라고 나왔는데 여기서 the late라는 게 늦은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late는요 고라는 뜻이에요. 고. 이런 뜻입니다. 미안해 한자 안 쓸게요. 그 고인할 때 그 고를 말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고인인 그 테레사 수녀를 말하는 거겠죠. 그 테레사 수녀의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도 돼요. 아무도요. 자, 뭐 할 때? 그녀의 단체가 abandon 했을 때 abandon은 포기하다, 단념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녀의 단체가 포기했어. 뭘 포기했어? 그의 프로젝트를요. 어떤 프로젝트냐? To open a shelter. 어떤 shelter라는 거는 은신처, 어떤 터를 말하는 건데요. 누구를 위한 터냐면요. 뉴욕시에 있는 더 홈리스, 더 형용사 또 나왔어요. 홈리스니까 집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집이 없는 애들. 그러니까 노숙자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숙자들을 위한 그런 쉼터를 열고자 하는 프로젝트예요. 됐어? 이 프로젝트를 그녀의 단체가 이 단념을 할 때 마더 테레사의 의견에 아무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답니다. 그럼 마더 테레사의 의견이 뭐였는데? The decision, 그 판단은요 did not reflect. 자, reflect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반사하다 또는 반영하다라는 뜻인데요. 자, 그 결정은 반영하지 않았어요. 어떠한 변화도요. 마더 테레사의 커밋먼트, 헌신입니다. 뭐에 대한 헌신입니까? 가난한 사람들. 또 나왔네. 더 형용사.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테레사 수녀의 헌신에 어떠한 변화도 야기하지 않았대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마지막 문장 읽고 또 설명해 드릴게요. Instead, 대신에 그것은, 즉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그 단체예요. 그녀의 단체, 마더 테레사가 있던 단체. 그 단체는 반영했습니다. 변화를요. incentive에서의 변화랍니다. incentive가 동기부여라는 뜻이 있거든요. 됐어요? 동기의 변화를 불러일으켰대요. When the cost of helping the poor in New York went up 이라고 나왔죠. 여기까지 깜짝 놀랐는데 여기 cost는 주어예요.
요만큼이 전부 다 이렇게 꾸며줍니다. 그럼 어떤 비용이냐? 뉴욕에서 그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에 대한 비용이 웬트업 했대요. 그러니까 비용이 증가했다는 거죠. 비용이 증가했을 때 마더 테레사는 어떻게 결정을 내렸는가? 배절이라는 결정을 내렸답니다. Her resources, 그녀의 자원이 would do, 하기로 more good, more good까지가 목적어예요. elsewhere. 자, 이렇게 됩니다. 자, elsewhere는 이제 다른 곳에라는 뜻이고요. more 무슨 더 좋은 곳을 말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전까지는 뭔 말인지 이해가 됐을 건데 이 마더 테레사 얘기 나오면서 조금 헷갈릴 수도 있거든요, 내용이.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뭔 말인지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요. 자, 그러니까 지금 앞부분부터 보시면은 그러니까 아까 뭐 여기서 뭐 둘 다 뭐 뭐 이기적인 사람이든 아니면 뭐 자비로운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어쨌든간 사람들이 좀 뭐랄까 선택적으로 뭔가 이제 좀 좋은 일을 한다는 거죠. 좋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요.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개인의 이익을 따져서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들은 개인의 이익을 따져서 선택한다고. 테레사 수녀가 운영하는 그 단체가 있었는데 걔네가 쉼터를 여는 프로젝트를 포기를 했을 때 아무도 그녀의 결정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대요.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그 테레사의 결정이라는 게 아마 그 쉼터를 여는 프로젝트를 포기해라라는 결정 아니었을까요? 우리가 좀 추측을 해보자면은 마더 테레사 수녀하면 뭡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되게 이제 뭐랄까 되게 마음 착하고 뭐 이런 분일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결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결정을 내렸다고? 그 사람이 노숙자를 위한 쉼터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거 만들지 마 이렇게 얘기를 했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좋은 일을 하는 거잖아. 근데 그거를 하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무도 이의 제기를 안 했대요. 아니 좋은 일 하는 거고 그 사람들 돕는 건데 왜 그 짓는 걸 반대하십니까? 아무도 이렇게 얘기를 안 했다는 거야. 그럼 왜 그랬냐는 거야. 그 결정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테레사 수녀의 헌신에 어떠한 변화도 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여기서 그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이 개인의 비용 이익의 변화라는 말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이 있어요. 내가 가진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있어. 그럼 내가 누군가를 도움을 준다라고 했을 때 어떤 비용적인 거를 따질 수밖에 없다는 거야. 비용을 따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비용이 약간 우리 사회적으로 말하면 기회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기회비용. 나 수업 시간에 배웠죠. 사회 시간에. 그러니까 기회비용이라는 게 뭡니까? 어떤 두 가지 선택이 있었을 때 내가 하나의 선택을 했어. 그러면은 이거를 선택하지 않고 이거를 선택했을 때 나오는 어떤 결과가 이게 이제 기회비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다르게 하는 게 자기 어떤 전반적인 그 개인의 이익에 있어서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비용이 올랐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 테레사 수녀가 막 이렇게 도와줘.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비용이 오를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 테레사 수녀는 어떻게 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각종 자본들이 다른 곳에서 좀 더 좋은 곳에 쓰이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일종의 기회비용의 개념으로서. 내가 봤을 때는 예시가 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일단 결국 테레사 수녀 그 모든 사람을 다 돕고 그렇게 하는 그 자비로운 테레사 수녀마저도 비용을 따져서 얘네를 위해서 노숙자 쉼터를 만들어주는 것보다 차라리 다른 데에 돈을 쓰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따졌다고요. 계산했다고. 됐어? 무작정 다 퍼주는 게 아니라고요. 그거를 계산했다고. 그 테레사 수녀마저도. 그러니까 결국 어떤 사람이든 간에 어떤 뭐 선행을 하든 뭘 하든 어떤 선택을 할 때는 그런 이익을 따지면서 행동을 하고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테레사 수녀의 예시를 든 이유는 이 사람이 선행의 아이콘이잖아. 근데 그 사람마저도 손익을 따졌다는 거잖아. 그렇죠? 노숙자들한테 뭐 집 지어주는 것보다 딴 차라리 뭐 저기 굶고 있는 애들 뭐 빵이라도 하나 사주는 게 낫겠지. 뭐 이런 식으로 기회비용으로 생각을 한 거야. 테레사 수녀는.
그거를 이제 이익 계산을 한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결국 이 글에서 하고 싶은 말은 뭡니까? 어떤 착한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뭔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결국 그 어떤 비용적인 측면 아니면은 이익적인 측면을 따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거에 따라서 선택이 바뀌게 된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거예요. 좀 더 쉽게 말하면은 만약에 내가 아주 좋은 뭐 예를 들어 뭐 자료가 있어. 이 자료만 보면은 무조건 내신 100점. 막 예를 들어 이런 자료가 있어. 근데 내가 그거를 만약에 서진이한테 주고 얘네한테 안 줬어. 예를 들어서 거꾸로 줄 수도 있었지. 얘네한테 주고 서진이한테 안 줄 수도 있었겠지. 근데 내가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 그럼 내가 서진이한테 이 자료를 주면은 서진이가 나한테 아파트 한 채 사줄 것 같아. 예를 들면 그런 거야. 내가 그걸 손익 계산을 한 거라고. 얘한테 줘봤자 쟤는 나한테 사탕 하나밖에 안 사줄 것 같아. 그럼 내가 계산했을 때, 얘한테 주는 게 더 이득이겠구나. 그래서 얘한테 이제 주고 좀 허접한 자료 생색내면서 주고. 이거 좋은 거야 이러면서. 그 계산을 하는 거라고요. 좋은 뜻에서 하는 거지 둘 다. 좋은 뜻에서 하는 거지만 어쨌든 그 선행조차도 자신에 대한 손익 계산을 따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정답 몇 번일까요? 1번. 네, 1번입니다. 선행에 대한 사람들의 선택은 뭡니까? 비용과 이득에 따라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무작정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 여러분도. 나는 대표적인 게 뭐냐? 여러분이 학원을 다니는 것도 똑같은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학원을 다니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수학 학원을 뭐 새로 등록을 해야 돼. 그러면은 여러분이 가장 먼저 따지는 건 뭐예요? 개인의 비용과 이득 아니에요? 이거잖아. 그렇지? 그거에 따라서 선택이 바뀌는 거잖아요. 근데 착한 일을 할 때조차도 그렇게 된다고요. 착한 일을 할 때조차도. 아시겠죠? 자, 마지막 질문 가겠습니다. 39번입니다. 조금만 드릴게요. 자, 좀만 힘내자. 요거 하면 끝이야. 이번에도 첫 문장 보면서 소재가 뭘지 한번 파악해 봅시다. 그만 줘라 아가씨. 몇 번 얘기 없애버릴까 진짜. 네? 자, 첫 문장 봐봐. Your mind, 너의 마음은 thinks in pictures, not in words. 너의 마음은 그림에서 생각한대요. 말에서가 아니라. 뭔진 모르겠는데 일단 마음인가? 마음에 관련된 거. 뭔가 생각에 관련된 것 같아요. 뭔지 모르겠지만 생각. 이거에 관련된 것 같습니다. 나의 마음은요. 문자로서 등장하는 게 아니라 이미지로서 등장한다고요.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친구라는 거를 내가 딱 말했을 때 여러분의 이미지에 떠오르는 거는 친구라는 이 글자가 떠오르는 게 아니라고요. 글자가 떠오르는 게 아니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어떤 그런 친구, 여러분 각자가 생각하는 어떤 친구라는 거의 이미지 이런 게 이제 떠오른다는 거죠. 됐어? 그 얘기하는 거야. 자, 이어서 간다. 밑줄 나왔으니까 구문문서 확인합시다. If right as goal, I want to be rich, not much 어쩌고저쩌고 나왔는데 문장이 콤마가 없으니까 해석을 좀 해봐야겠네요. 이거는요. 만약에 너가 쓴다면요. 뭐를 쓴다면 이렇게 쓴다면요. as a goal, 그러니까 목표로 쓴다면요. 어떤 목표냐? 이거는 이제 이 goal이랑 요 내용이 동격이 됩니다. 나는 부자가 되고 싶다. 여기까지가 되겠네요. 여기 동격이 됩니다. 이 전체가 부사절이고 나는 부자가 되기를 원해 라는 목표로 너가 글을 쓴다면 not much would happen 이렇게 나왔죠. 이 not much가 주어예요. 여러분 would happen이 동사입니다. 여러분 much 자체가 주어로 쓰일 수 있고요. much가 주어로 쓰이면 많은 것이란 뜻입니다. 많은 것. 그러면 많은 것이 발생할 것이다인데 근데 not이 붙었으니까 많은 것이 발생하지 않을 거다. 됐어? 많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됐어? 이렇게 해서 하면 돼. 많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래요. 왜냐하면 your mind, 너의 마인드는요 can't imagine. 자, 상상할 수 없거든. 뭘 상상할 수 없어? what절을 상상할 수 없거든요. 됐어요? 여기까지입니다. 이 what절 내부를 좀 보자면 여기 what 나왔고 like 나왔죠. 이걸 한 단어로 쓰면 how예요. how. 됐어? 어떻게라고 해석하거든?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look, 보이게 될지를 상상할 수 없기 때문이랍니다. 자,
is vague. 그것은 너무나 vague하대요. 애매하답니다. 자, 이게 뭔 말인지 설명을 해줄게요. 자, 우리의 생각은요 그림으로 생각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림.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목표를 잡았어. 나 부자 되고 싶어. 라고 이렇게 글을 쓴대요. 그러면은 그 많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왜? 너의 마인드가 상상할 수 없거든요. 그 내가 부자가 될 거라는 게 어떤 형상일지 떠오르지 않는다는 거야. 애매하다고. 아니 그때 내가 한번 그 내신 대비할 때였나? 작년에? 그 내가 그걸 물어본 적이 있어요. 나중에 너네 뭐 하고 싶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때 혁준이가 돈 많은 백수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저한테. 돈 많은 백수가 되고 싶대요. 그 돈 많은 백수라는 게 이미지가 안 그려져요. 저는요 그냥 백수예요. 제 이미지는 그냥 백수, 돈 없는 백수. 그래서 그러니까 돈 많은 백수가 되고 싶어 이러면 이미지가 안 그려지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이게 어떨지 좀 잘 상상이 안 가는 거야. 돈 많은 백수란 게 뭔데? 상상이 안 가잖아. 나 부자가 되고 싶어. 그럼 부자라는 게 뭔데? 애매하잖아. 되게 뭔가 구체적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애매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애매하게 말을 해버리면요 많은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런데 다음 내용 볼게요. 그러나 나왔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너가 쓴다면요. 이번에는 아주 구체적이죠. 이렇게 나왔어요. 2020년 7월 1일까지 나는 100만 달러를 소유할 거야. 이렇게 말했어. 굉장히 구체적이죠. 그렇죠? 그럼 이렇게 구체적으로 글을 쓴다면 너의 마인드는 어떻게 될 거래요? Can now picture. 이제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거야. 구체적으로. 됐어? This thing. 이 장면을 구체적으로 그릴 수 있어. 그리고 will begin searching. 자, 찾기를 시작할 거랍니다. For ways. 방법을요. 어떤 방법을? 그것을 성취하기 위한 방법을 찾게 될 거라고. 그러면은 결국에 여기에서 하고자 하는 말은 말은요. 생각이라는 게 있고요. 목표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생각의 종류를 지금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모호한 생각이 있고요. 구체적인 생각이 있었어요. 됐어? 지금 두 가지 예시가 나왔잖아. 나 부자 될래? 모호한 거죠? 근데 이번에는 나는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얼마만큼을 돈을 모을 거야. 이렇게 말했어. 이건 굉장히 구체적이죠. 그렇죠? 그럼 구체적으로 되면 이제 뭐가 된다? 우리가 그 이미지를 형상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됐어? 그럼 결국 이거에서 하고 싶은 말은요 벌써 다 나왔습니다. 우리가 어떤 목표 설정을 할 때는 구체적으로 합시다 이거겠지 뭐. 됐어? 이거야 이거. 이거는 근데 얘들아 지금 여기에서는 뭐 돈을 얼마 모으자 이게 예시로 나왔는데 저는 공부할 때도 똑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공부할 때 똑같다. 제가 항상 고등학생들 내신 대비할 때 내신 대비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저랑 면담을 하거든요. 다 1대1로. 근데 그때마다 모든 학생이 진짜 뭐 서로 입을 맞춘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요. 다 똑같아요. 쌤, 저 다음에는 진짜 열심히 할게요. 이래요. 다 똑같아요. 다 그 얘기를 해요. 다 똑같이. 저는요 그 말을 안 좋아해요. 왜? 애매하거든요. 열심히란 게 뭔데 그래서? 열심히란 게 뭔데? 기준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거 갖다가 이제 딴지를 걸면 애들이 말을 못해요. 열심히 뭐 어떻게 할 건데? 내일부터 할 거야? 뭘 할 건데? 뭘 어떻게 얼마나 할 건데? 언제부터 할 건데? 대답을 못하지. 왜? 그냥 의뢰하는 말이야. 의뢰하는 말. 그냥 다음에 열심히 할게요. 아니야, 또 다음에 더 열심히 못해. 지금 이게 이 최선이야.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제가 올해 내내 이제 주역고 내신 대비를 했으니까 그 친구들은요 그 얘기를 안 해요. 다음에 열심히 할게요라는 말을 안 해. 그 말을 하는 순간 내가 바로 반박을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목표 설정에 있어서는 구체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이어야 된다. 자, likewise 마찬가지로 if절 나오니까 또 구문 해보자. If you state, 자 너가 말한다면요. 뭐라고 말한다면? 이렇게 말한다면. 이렇게요. 아유, 부사가 안돼. 쏘리. 자, 뭐라고 말하는지 볼까요? I want a beautiful home. 나는 아름다운 집을 원해. 라고 말한다면. 그럼 아름다운 집을 원한다. 이거는 구체적이에요? 애매해요? 여러분이 봤을 때? 애매하지 않아요? 나는 멋진 집에 살고 싶어. 멋진 집이 뭔데? 예를 들어서 나는 강남에 32평에다가 방이 3개 딸리고 화장실 2개 있는 그런 집을 원해. 이런 거. 이게 구체적인 거겠죠. 그렇죠?
이렇게 말한다면은 자 그러면 결국에 이건 뭡니까? 애매한 거야. 애매한 거. 근데 애매한 거는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잖아 이 글에서는요. 그렇죠? 왜? 구체적으로 목표 설정을 하는 게 좋다라고 앞에서 얘기했잖아. 요 문장에서 얘기했잖아. 그렇죠? 그러면 너의 마음은요 will have 가지게 될 거랍니다. trouble 문제를 가지게 될 거라. 안 좋은 말 나왔네요. 됐어? 뭐 하는 데 있어서? 요거 하는 데 있어서. picturing 그리는 데 있어서 what it looks like 또 나왔네 얘들아? what like 또 나왔네? 어떻게라고 했죠? 그것이 어떻게 보일지 상상하는 데 있어서 문제를 겪게 될 거랍니다. 이미지가 안 떠오른다고. 안 떠오른다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야 나 진짜 나 좋은 집에서 좀 살고 싶어. 그럼 그 좋은 집이란 게 뭔데? 안 떠올라요. 니네가 나한테 쌤 저 열심히 할게요. 그럼 열심히가 뭔데? 안 떠올라 저는요. 됐어? 애매하게 얘기를 하니까 이미지가 안 그려지는 거야. 됐어? 자 근데 또 다음 문장 나옵니다. if, however 나옵니다. 자 넘어가요 저. 자 however 나왔으니까 그럼 여기 또 구체적인 예시를 또 말하겠지. 그치? 자 보겠습니다. if, however. 자 그러나 만약에 너가 쓴다면요. A complete specification 나온다. specification. specification이 뭐냐? 설계서라는 뜻이거든요. 설계서. 얘들아 설계서라는 단어 자체가 구체적이지 않아요? 설계서? 얘를 이렇게 따따따따따따 이렇게 됐어? 이거 자체가 이미 구체적인 거에 대한 예시죠. complete라는 말도 덧붙었고요. 완벽한 설계서를 쓴다면요. 뭐에 대한? of your ideal home. 너의 이상적인 집에 대한 그런 완벽한 설계서를 네가 쓴다. 즉 구체적으로 한다면 자, write down to the exact type of door handles 어쩌고 나왔죠. 그러니까 여기 나온 내용 있죠.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뭐냐면요. your ideal home과 동격이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너의 이상적인 집이 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이제 뭐 정확히 어떤 이제 그 door handle과 뭐 paint colors 뭐 이런 거 나와 있죠. 그러니까 뭐 문고리의 뭐 정확한 종류 그리고 뭐 이제 뭐 페인트 색깔 뭐 이런 것까지 됐어? 이런 것까지 너의 이제 이상적인 집에 대한 완벽한 설계서야. 막 문고리가 뭐 노란색이고 뭐 얘는 어떻고 굉장히 구체적인 거죠. 그렇다면은 너의 마음은 시작할 거랍니다. 뭐를요? Search for the resource. 그러면 그 자원을 찾기를 시작할 거예요. 어떤 자원이냐? 요런 자원이랍니다. 이렇게 꾸며주는 거예요. necessary가. necessary to get you there. 여기서의 get은 도달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도달하다. 너가 그곳에 도달하기 위해서예요. 이렇게 해석하면 돼. 됐어요? 자, 그러니까 너를 그곳에 도달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 됐어? 이런 거를 탐색하기 시작할 거라고요. 됐어? 그러니까 내가 나는 페인트 그 벽색은 이랬으면 좋겠고 그리고 가구는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고 배치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해. 그럼 구체적으로 설계를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이제 그걸 하나씩 실행해 봅시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됐어요? 그게 이제 이미지에 그려지니까. 그냥 열심히 하자 이러면은 안 그려지죠.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영어 공부 열심히 해야지, 단어도 열심히 외우고 독해도 열심히 할 거야. 안 그려져요. 그림이 안 그려져.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능률독화 원표 하루에 데이 1부터 3까지 단어를 외우고 여기서 한 30단어 정도를 셀프 테스트를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하자. 뭐 독해를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국문 독해를 하고 어쩌고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설계를 해놓으면은 이제 실천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마지막 문장 나왔는데 여기가 바로 주제입니다. 됐어요? Your goal 너의 목표는 need to have 가져야 된대요. 뭐를? Crystal clear descriptions라고 했어요. Crystal clear가 매우 분명한이라는 뜻이거든요. 매우 분명한. 크리스탈이 뭐야? 수정이잖아. 수정. 클리어는 깨끗한 거잖아. 그러면은 크리스탈이 깨끗해요. 안쪽이 너무나 선명하게 잘 보여. 너무나 분명해. 됐어? 이런 뜻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크리스탈이 깨끗한 것만큼이나 그 정도의 description이래. 서술이래요. 글쓰기에 있어서. 됐어? 즉, 이 글에서 하고 싶은 말은 벌써 나왔습니다. 제가 아까 여기다 표시해놨네요. 이걸로 그냥 답이 나왔어요. 목표를 설정할 때는 구체적이어야 된다. 됐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아주 분명한 묘사가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아주 분명한 묘사가 뭔데요? 구체적으로 쓰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목표는 무조건 구체적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저도 이거에 100% 동감하고요. 그럼 정답이 너무나 잘 나와 있네요. 몇 번입니까? 1번밖에 안 되겠죠.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분명하게 묘사해야 한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마지막 문장이 주제였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문 다 알아봤고, 고생들 하셨고, 숙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며칠인가? 11일? 제목부터 98에서 103쪽까지예요. 자, 여기까지 똑같이 문제풀이, 그 다음에 그 지시사항들, 그리고 소재 작성이랑 그 다음에 주제문 표시까지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그 지난번에 144까지 있었죠. 145부터 146까지겠네. 145에서 146까지 구문 분석과 해석을 하시고, 그 다음에 단어 조사, 모르는 단어 조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할 것까지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고생들 하셨습니다. 동현이만 잠깐 남고 다른 분들은 자습실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서빈아, 퍼즐 아까 어떻게